예, 강경민님 어서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사랑해님 하이. 예, 반갑습니다. 날씨가 많이 춥죠 여러분들. 예,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요정님이 청년, 예, 반갑습니다. 수월심님도 어서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심재봉님 반갑습니다. 야, 날씨가 추워서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시나요? 예, 집안에 꽁꽁 계시나요? 어디에 좀 다니시나요? 예, TR5님 어서 오시고요. 예, 은하님도 반갑습니다. 정말 빨리빨리 좋은 세상이 와야지 말이죠. 이렇게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으면 좋은데. 윤희아빠님, 이재원님, 설빈님, 자스민, 마이클님 어서 오세요. 그래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루하루 뭔가를 진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과감하게 본인이 해야 될 일을 악의 무리들을 하나씩 잘 정리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아직까지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을 바이든한테 넘겨주겠다 뭐 그런 사인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증거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매일매일 가면 갈수록 아주 좋은 양질의 증거들이 나오고 있고, 바이든은 뭐 하는 거 없죠. 가면 갈수록 수세에 몰릴 뿐이고, 바이든이 자기가 지금 무슨 대통령 놀이하고 있죠. 그러면서 장관이라고 후보 임명을 한 사람들을 얼굴을 한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 장관감 얼굴이 아니에요. 거기서 문재인이가 쓰레기만 주워 모으듯이 조 바이든도 지금 쓰레기만 모으고 있어요. 농마 오야붕 뭐 이러면 딱 맞을 것 같은 그런 놀이를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 집콕님도 계시고, 자, 이렇게 저희 방송을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딱 이렇게 이제는 익숙해지시면 되겠습니다. 재방송 보시는 분들은 태극기 화면 다음 장면부터 들으시면 됩니다. 이 방송은 뭐 처음에 3분 동안 인사하고 그래. 지겨워. 이러지 마시고요.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인사를 좀 나누는 거니까 알아서 다음번부터 재방송 보실 때는 태극기 뒷장면으로 휙 넘어가시면 신속하고 좋습니다. 자, 성희루님 어서 오시고요. 자, 여러분들 오늘도 오후 2시 정각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태극기 애국 시민들과 함께 문재인과 전투하는 방송, 그리고 이 세상의 악의 세력과 전투하는 방송 LA시사 논평 3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생충들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이 지난번에 무슨 13평 아파트 가서 쇼를 했죠. 그래서 그 13평 아파트 갔는데 밤새도록 문재인이 가서 구경할 집을 리모델링 하니라고 밤새도록 드릴질하고 망치질하고 해서 거기 주민들이 잠을 못 잤다 그러죠. 그런데 오늘 또 나온 거 보니까 그 임대주택 그거 한이라고 그거 수선하고 리모델링 하는데 4억 5천만 원이 들었답니다. 아니 그 13평 아파트짜리를 어떻게 리모델링을 하길래 4억 5천만 원을 씁니까? 이것도 중간에서 뭐 누가 헤쳐먹은 거죠. 그죠? 분명히 누가 뭔가 헤쳐먹었을 거예요. 아니 13평 아파트 정말 4억 5천만 원이 무슨 뭐 대리석으로 전부 발랐나 금덩이로 발랐나, 저게 말이 안 되는 짓이죠. 자, 문재인이가 하는 짓이 저따위 짓만 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세금 뜯어가지고 문재인이가 쓰고 있죠. 세금 늘어나는 거 보면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노무현이가 한 뭐 150조 원 세금 늘렸습니다. 국가 빚을 150조 원 썼어요. 이명박이도 한 150조 원 정도를 썼습니다. 빚을 졌어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님도 150조 원 정도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문재인이는 지금 4년이 채 안 되는데 3년 한 지금 6개월, 3년 정확하게 3년 반밖에 안 되는데 지금 빚을 얼마 썼냐면 문재인이가 3년 반 만에 600조 원을 썼어요. 3년 반 만에 600조 원을 썼어요.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님이 5년, 4년 동안에 150조 원 빚밖에 안 졌는데 문재인은 3년 만에 600조 원이라는 돈을 써 처먹었습니다. 이놈의 새끼 이거 돈 다 어디로 가져간 거예요? 600조 원이라는 돈을. 그런데 이런 그 돈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는데 13평 아파트짜리 쇼안이라고 4억 5천만 원씩이나 써먹고 문재인이가 하는 짓이 이렇습니다. 아주 그냥 하는 짓 보면 꼴통 짓을 아주 골라가면서 합니다. 꼴통도 저런 상꼴통이 없어요, 제가. 자, 거기다가 서울시 공무원 한번 보세요. 이 좌파들. 자, 서울 시민들의 세금을 받아놓고 또 서울시가 재정 자립이 안 되니까 국가 세금도 보전을 받죠. 어쨌든 국민들 세금을 다 받아가지고는 그 세금 가지고 서울시 공무원들이 패딩을 사서 지들끼리 나눠 입었다는 겁니다. 기생충도 이런 기생충들이 없어요. 아니 지 돈 주고 패딩 사 입으면은 안 됩니까? 서울시 공무원들 돈이 적어요. 월급이 작습니까? 그런데 저것도 사기쳐가지고 패딩을 입었어요. 뭐 세금으로 거기 뭐 서울시 공무원들 중에 그 야외 그 근무하는 뭐 그 자벽부들 있지 않습니까? 뭐 추운 데서 일하는 야외에서 그것도 뭐 비정규직 같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패딩을 사서 그 사람들에게 주겠다라고 해놓고 패딩을 사놓고선 지들이 다 해쳐 입었다라는 거예요. 아주 그 도둑놈들도 저런 도둑놈들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때에는 저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좌파들이 정권을 잡으면 국민 세금을 아주 우습게 쓰고 국민 세금 도둑질하는 것에 아주 맞들여 가지고 사는 기생충들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제가 오늘 신문을 보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신문 내용 중에 멕시코의 영화 같은 복수극, 딸이 납치당하자 엄마는 총을 들었다. 이 기사를 보고서 야, 정말 눈에 확 들어오는 겁니다. 한국도 저랬으면 참 진짜 문재인이가 예전에 저쪽으로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멕시코는 한국보다 참 낫다. 멕시코가 한국보다 더 좋은 것은 바로 저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것이 무엇인지는 여러분들이 알아맞혀 보세요. 저것만 있으면 진짜 문재인이나 좌파들 그냥 하룻밤 사이에 후다닥 해치울 수 있는데 말이죠. 자, 문재인만 기생충이냐? 서울시청 공무원들만 기생충이냐? 여기 김종인도 기생충이다. 김종인이가 어저께 오후 늦게 제가 방송 끝나고 난 뒤에 김종인이가 무슨 대국민 사과 방송을 했대는데 김종인 일단 보겠습니다. 이 사람을 말할 것 같으면 말이죠. 현재 81세고요.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모르지만은 얼굴이 맨날 이렇게 찡그려져 있어요. 뭔가가 불만이 가득해. 이 사람은 전라북도 순창의 출신의 김병로라고 하는 사람의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 태어나기는 어디 뭐 경기도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어려서 할아버지 집 간다고 전라북도 순창을 뻔질나게 드나들은 전라도의 인재입니다. 자, 제가 말하는 인재는 탤런트가 있는 사람 인재, 또 재앙을 몰고 다니는 사람 인재, 그 둘 중인데 여러분들이 새겨 들으시면 되겠어요. 전라도의 인재 김종인.
이 사람이 살아온 걸 한번 보겠습니다. 1981년 40년 전이니까 나이 한 40 딱 되자마자 이 사람이 그 5.18 광주 5.18이 지나고 난 뒤에 전두환 대통령이 이끄는 민정당에 들어가서 알랑방구 껴가지고 죄송합니다. 아양을 떨어가지고 지금 말로 하면 비례대표죠. 아양을 떨어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습니다. 자, 이 사람은 그러니까 이 당시만 해도 뭡니까? 5.18 광주를 정말 전두환 대통령이 잘 정리를 했다, 이런 입장에 있는 사람이죠. 5.18 광주는 그거 폭도야, 이런 입장 때문에 전두환 대통령의 민정당에 들어간 거죠. 자, 근데 이 1981년만 하면은 전라도 분들도 전두환 대통령 지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라남도나 전라북도, 뭐 광주, 목포 이런데 전부 다 민정당 후보가 거의 다 당선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민정당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돼요. 두 번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한 다음에 이제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자기가 실력이 있는 줄 알고 서울 관악구 을에 지역구 출마를 해서 선거운동을 하는데 떨어졌습니다. 실력이 없다는 거죠. 비례대표로 두 번을 했는데 본인이 지역구 나와서 떨어졌어요. 그러고서는 나중에 전부 민자당에 가서 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해먹고, 새천년 민주당 김대중한테 가서 이제 들러붙어가지고 그때 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해먹고, 더불어민주당에 가서 또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해먹었어요. 평생을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해먹은 사람입니다. 이런 정도가 되면 내가 참 복이 많은 사람이구나 하고 얼굴 인상이 참 좋아야 되는데 썩었어요. 뭐가 저렇게 불만인지 아주 그냥 얼굴이 심통맞아. 그냥 불만투성이야. 근데 이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1993년에 나이 한 54살 먹었을 때 당시 동아은행이 다 망가져가지고 쓰러져서 이제 해체되기 직전에 망하는 은행에서 2억 1천만 원의 뇌물을 받아서 2년간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 1993년에 2억 원이면은 지금 돈으로 한 20억 원, 뭐 한 30억 원 이렇게 될 겁니다. 굉장히 큰 돈이죠. 그 당시 1993년에 그 분당에 그 새로 짓는 아파트들이 2억 원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돈이에요. 그것도 죽어가는 은행에서 돈을 받아서 벼룩이 간을 빼먹는 듯한. 자, 이렇게 이 사람의 정치적인 이력이래. 돈도 많이 뇌물로 받고 비례대표로 국회의원도 많이 했고, 이러면은 국가를 위해서 좀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욕심이 끝도 한도 없는 것 같다. 평생에 이 사람이 옮겨 다닌 정당만 보면 10개, 민정당, 민자당, 새천년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인민의힘당, 이렇게 10개, 9개군요. 9개에 돌아다녔어요. 정치 창녀다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뭐가 이렇게 불만이 많을까? 남들이 이룩하지 못한 엄청난 정치적인 여정을 지나왔는데 만족함이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죠. 대한민국의 정치인들이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만족을 못합니다. 자기네들이 국회의원 2번, 3번 하고 그러면 좀 만족을 해야 되는데 끝끝내 만족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뭔가 해먹으려고 그래요.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그런 것이 대한민국의 비극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국가로부터 엄청난 혜택을 입었죠. 이 사람이 나이 40대부터 거의 지금 나이 80대까지 거의 40년 동안을 국회의원을 5번을 하면서 말이죠. 그거 40년 동안 월급 받아 먹었잖아요. 국가 세금으로. 그럼 국가의 은덕을 많이 입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것을 보질 못했습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비극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 어저께. 국민들에게 사과를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님 가지고 사과를 했어요. 뭐, 이명박이 이름은 제가 올리고 싶지가 않습니다. 이명박이는 원래 쓰레기니까, 걔는 그 감옥에 들어가도, 싼 그런 자입니다. 저는 박근혜 대통령님 얘기만 하겠습니다. 이 김종인이가 당이 혁신을 못해 나라 위기가 왔다라고 떠들었어요. 자, 솔직히 지금 문재인이가 대한민국을 망치고 있는 거. 자, 예를 들어서 원자력 발전소를 어거지로 불법적으로 사기쳐서 폐쇄시켰죠. 또 국군 기무사령부를 그거 있지도 않는 계엄 문건이라고 엉터리로 문재인이가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선동해서 국군 기무사를 해체시켰죠. 나중에 그 문건이 있나 찾아봤더니 문건이 없어요. 국군 기무사가 뭘 불법 행위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기무사는 해체시켰습니다. 문재인이가 사기친 거죠. 그것뿐만입니까? 모든 것들이 지금 다 문재인이가 사기쳐가지고 대한민국이 이렇게 위기에 왔죠. 문재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해서 나라 위기가 왔죠. 김무성, 유승민이 잘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을 해서 지금 나라 위기가 왔죠. 그 나라 위기가 온 곳은 문재인하고 김무성, 유승민에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마치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그 당시 새누리당 집권 여당이 잘못을 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은 곧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의 잘못이다. 이런 식으로 말을 비껴가는데 박근혜 대통령님은 잘못 없습니다. 집권 여당이었던 새누리당 잘못은 분명히 있어요. 왜? 그 당시 더불어민주당하고 야합해서 불법 탄핵했으니까. 국회의원 탄핵에 앞장선 놈들은 잘못한 놈들 많아요. 그 놈들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저지른 놈들 맞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은 잘못 없어요. 그런데 김종인이가 야비한 게 분명히 새누리당이 잘못을 했는데 거기에 박근혜 대통령님까지 끌고 물귀신처럼 끌고 들어간다라는 거죠. 새누리당, 국민의 짐, 김종인 당이 잘못한 것을 박 대통령님이 잘못한 걸로 뒤집어 씌우고 있어요. 아주 야비한 놈입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덕이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자기가 평생을 이 국가로부터 월급 받아서 먹고 산 사람이라면 적어도 어떤 양심이 있고 국가에 봉사하려는 그런 은혜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끝끝내 거짓말을 하고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은 태극기를 든 그 사람들을, 태극기를 든 애국 세력을 극우 세력이라고 이 사람은 또 말을 해요. 태극기를 든 우리가 극우 세력이면은 김종인은 좌파 맞죠. 우리가 무슨 극우 세력입니까? 우리가 뭐 때문에 극우죠? 우리가 총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칼을 들었습니까? 우리가 기관단 총을 쐈습니까? 화염병을 들었습니까? 문재인하고 더불어민주당 주사파 얘네들은 화염병 들었죠? 얘네들은 무기고 터는 5.18 광주 그거 칭송하고 있죠?
그리고 교도소를 습격했다라는 기록도 나와 있죠. 이런 애들이 극좌지. 왜 걔네들한테는 극좌 정권이라고 말을 못합니까? 단순히 태극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극우 세력이 됩니까? 아주 야비하게 어저께 입놀림을 했다. 그러니까 얼굴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아서 이렇게 썩어가는 거예요. 양심이 틀려 먹으면 얼굴이 저렇게 나이 먹어서 덕이 없고 어린애들이 저 사람 보면은 아마 옆에 가서 울 겁니다. 애기들이요. 애기들은 그런 걸 딱 봅니다. 옆에 갔을 때 어른이 온화한 얼굴로 있으면 아이들이 빵긋빵긋 웃지만 김종인 같은 애들 가면은 어린애가 울어요. 울어. 꺼져 이 새끼야 이러고 애들이 웁니다. 자,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다는 건 이것 보면 제가 늘 보여드리지만, 자, 2010년 10월 24일 손석희가 거짓말 가짜 태블릿 PC 할 때 이때 삼성 말 얘기가 없었어요. 자,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만들 때 이때도 헌법 위배를 했다, 세월호가 어쨌다, 언론 자유 침해했다,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개입했다 어쩌고 했는데 이 당시도 삼성 말 얘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 가면은 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했대는데 그거 가지고 유죄라고 하는데 국정농단에 대한 죄목이 없어요. 이때도 삼성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 가면은 헌법 위배 또는 세월호 언론 자유 침해 이거 죄목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문재인 얘네들이 하는 거 보면은 단계를 하나 거칠 때마다 죄목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냐? 그 얘네들이 죄라고 했던 게 죄가 안 되거든. 그러니까 다음번에 가면은 죄목을 바꿔. 그래서 2019년 8월 29일 날 대법원에서는 예전에 말한 최서원 씨 국정농단 이 이야기가 없습니다. 대법원에서 국정농단죄가 없어요. 권한남용죄가 없어요. 대법원에서.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님이 뭘 어떻게 했다? 그런 얘기가 대법원에서 없어요.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는 얘기가 대법원에서 없습니다. 맨날 죄목이 바뀌어. 그때 달라. 무슨 놈의 죄목이 이래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가 없으니까 맨날 바꾸는 거야, 이놈들이. 이렇게 박근혜 대통령님이 대법원에서 죄가 삼성 말인데 박근혜 대통령님이 삼성 말을 본 적이 있습니까? 삼성 말을 탄 적이 있습니까? 삼성 말을 최서원 딸 정유라한테 주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까? 아무 말도 안 한 박근혜 대통령님을 최서원 씨가 태블릿 PC에 뭘 어쩌고 저쩌고 해서 탄핵시킨 놈들 아닙니까? 자, 보세요. 탄핵소추안 국회에서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김무성, 유승민, 하태경 요런 놈들이 탄핵소추안 만들 때 죄목을 보세요. 세월호 가지고 박 대통령 탄핵시켰죠. 최서원 씨 국정농단으로 탄핵시켰죠. 그런데 대법원에 그 얘기가 없잖아요. 대법원에.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죄목이 없잖아요. 박근혜 대통령님은 죄가 없는데 김종인 이놈이 무슨 뭘 억하심정에 박근혜 대통령님을 욕합니까? 그리고 지금 나라 위기가 잘못된 건 문재인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왜 문재인 비판은 안 해요? 왜 문재인 비판은 안 하죠? 나라 위기가 지금 같은 나라 위기가 박근혜 대통령님 잘못으로 말하고 있잖아요. 요 놈 하는 말 보면은 더불어민주당 놈들이 하는 말이랑 똑같죠. 문재인이 대한민국 경제 지금 다 망쳐놓고 박근혜 대통령님 때 경제 정책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경제가 안 좋다. 그런 논리를 똑같이 김종인이가 하고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죠. 사악한 놈입니다.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저러고 어거지를 쓰니까 얼굴이 어거지가 나는 거죠.
마음심보가 정직해야 되는데 마음심보를 어거지를 쓰니까 주둥이도 어거지로 문드러지는 거죠. 얼굴 전체가 어거지로 문드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죄를 받은 거죠. 자, 김종인이가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은 새누리당은 공동경영의 책임과 의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았다. 자, 그럼 그 당시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님을 불법 탄핵시켰죠. 헌법을 위배하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건 당시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뭐 박근혜 대통령님이 잘못했다고 끌어들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새누리당은 당시 집권여당으로서 그런 책무를 다하지 못했으면 그 당시에 김종인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다가 지금 국민의힘에 와가지고는 이렇게 정치 창녀처럼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말할 자격이 됩니까? 지가 애초부터 2016년에 박근혜 대통령님 그 당시에도 새누리당에 있었다면은 이런 말을 해도 됩니다. 그런데 탄핵 때 이놈은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었잖아요. 그런 놈이 이런 말할 책임이 됩니까? 저희 당은 지가 그 당시에 없었으면서 어떻게 대표를 한다는 겁니까? 말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그러면서 당시 새누리당은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게 아니라 반역을 저질렀죠. 새누리당이 김무성, 유승민 탄핵 세력이 헌법을 유린하고 반역을 저질렀죠. 정확히 말하면. 자, 김종인은 이렇게 얘기해. 통치 권력의 문제를 미리 발견하고 제어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 그 당시 박근혜 대통령님의 권력에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었나요? 자, 작년에 대법원 판결 보세요. 삼성말 이거 하나가 유죄예요. 삼성말. 이게 국가 권력에 박근혜 대통령님이 무슨 관계가 있죠? 통치 권력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어하지 못했다. 삼성에서 그 승마 선수 정유라에게 말을 제공했는데 그게 박근혜 대통령이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대법원에서도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죄목이 없잖아요. 대법원에서조차 최서원 씨의 국정농단죄가 없잖아요. 그런데 무슨 권력 남용을 했다는 겁니까? 김종인 이놈은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문도 안 본다는 거예요. 아주 무식한 놈 새끼라는 거죠, 이 새끼가. 적어도 이런 판결을 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의 뭐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대법원 판결문조차 읽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문에 검색어에 인터넷에 찍어보면 다 나오잖아요. 뭐가 잘못됐나. 손가락도 까딱해가지고 인터넷에 쳐가지고 그거 알고 싶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김종인 머릿속은 뭐냐면은 이놈이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으로 있던 2017년 탄핵에 표를 던질 때 그 머릿속에는 탄핵 소추안밖에 없는 거예요. 탄핵 소추안에는 세월호 언론자유 국정농단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 머리는 업데이트가 안 돼. 2016년 그때 머리밖에 없어. 2003년이 지난 2019년 대법원에서는 그런 거 국정농단 죄가 없다라고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님이 죄졌다라고 아직도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놈들은 아주 사악한 놈들이죠. 천벌을 받아야 되는 놈들입니다. 없는 죄를 자꾸만 있다고 얘기를 해요. 나빠도 아주 나쁜 놈입니다. 자, 거기다가 김종인이가 계속해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탄핵받아, 이거는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불법 탄핵받아 불법을 넣어야 되죠. 불법 탄핵받은 겁니다. 그냥 정상적인 탄핵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대통령이 이렇게 탄핵에서 물러났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몸을 낮추고 반성하는 자세로 자숙해야 하는 새누리당, 한국당, 미래통합당, 국민의 짐당이 돼야 했으나, 자, 이거 보세요. 자, 이런 탄핵 사태가 발생했으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자숙해야 된다. 국회의원들이. 미래통합당이. 그러죠. 김종인이가. 그런데 그 탄핵에 책임을 지고 도망쳐서 탈당해 나갔던 유승민 등 8명 바른미래당 놈들을 다시 미래통합당에 받아들였죠. 이게 하늘을 두려워하면서 반성하는 자세로 자숙한 유승민의 태도입니까? 그리고 이런 놈들을 받아들인 김무성 등 8명을 다시 한국당에 복당 받아준 홍준표, 얘가 지금 이거 반성한 거예요?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한 겁니까? 유승민, 김무성을 다시 받아들여진 게 그거 국민을 하늘처럼 무서워한 거 아니잖아요. 반성하면서 자숙한 자세가 아니잖아요, 이게. 김종인 이놈은 도대체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러면 지가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고 자숙하려면은 유승민하고 김무성이 출당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바른미래당 출신들 이거 출당시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놈의 새끼는 말을 갖다가 이 개같이 한단 말이에요.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하며 반성하는 자세로 자숙해야 마땅했으나. 아는 놈이 그래. 왜 자숙 안 해? 국민을 하늘처럼 두려워할 줄 아는 놈이 왜 이따위 말을 하냐고, 임마. 얘는 지금 머릿속에 뭔 생각을 하는 겁니까? 박근혜 대통령님 그냥 한 번 더 그냥 뒤통수 치자 이거밖에 없는 거죠. 저러니까 얼굴이 저렇게 어거지가 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은 거예요. 자, 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근혜 대통령님의 탄핵 사유가 된 정경유착, 국정농단에 대한 잘못도 김종인이가 인정했다. 바보 아니에요, 얘 지금? 자, 대법원 판결 보세요. 1심, 2심, 3심 판결 한번 봅시다. 김종인이가 말한 대로 정경유착이 있었는지 국정농단죄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1심 재판 용역대금 36억 원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랑 상관없는 겁니다. 말 구입비 34억 원 이거 박근혜 대통령이랑 상관없어요. 이거 승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이거 국정농단 아니잖아요. 말 보험료 이거 정경유착이에요. 말이 국정농단이에요. 말이 영재센터 16억 원 이거 박근혜 대통령님이 16억 원 받았나요? 이거 16억 원이 이게 유죄 정경유착입니까? 미르재단 K재단 가지고 엄청 떠들었죠. 재벌로부터 돈 뜯었다고. 그 미르재단 K재단 말 많은 거 전부 1심 무죄 2심 무죄 3심 무죄입니다. 도대체 김종인이가 어저께 말한 정경유착 국정농단 죄가 1심 재판, 2심 재판, 3심 재판 어디에 들어있습니까? 재판부가 재판을 했는데도 김종인이 말한 죄목이 없어요. 도대체 김종인 쟤는 밥 먹고 뭐 하는 겁니까? 밥 먹고 똥만 싸요. 쟤는 아니면 밥 먹고 입만 이죽거리나요? 도대체 뭐 하는 애입니까, 쟤는요? 도대체 뭐 하는 애인데 말을 갖다가 거짓말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선동해서 죄 없는 박근혜 대통령님을 또 한 번 이렇게 뒤통수를 갈깁니까? 지금 조금 있으면은 4년째 감옥에 불법적으로 감금당해서 정치 탄압당하는 박근혜 대통령님이신데 죄 없이 감옥에 있는 것도 억울한데
한 번 불법 탄핵당한 것도 억울한데 없는 죄를 또 만들어내. 무슨 대한민국 대법원 위에 김종인이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대법원이 죄가 없다고 한 부분까지 김종인이가 죄를 만들어서 떠드는 겁니까? 대한민국 대법원 위에 김종인이가 뭐 김종인 부, 뭐 판사부, 김종인이가 판사예요? 뭐 이런 미친놈의 새끼가 다 있나요, 이게? 응? 나이를 먹었으면 덕이 있든가 지혜가 있던가 사리판별을 하던가 뭘 할 줄을 알아야 되는데 국회의원 저렇게 5번 6번씩 하고 했으면 뭐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가 나왔습니까? 뭐 어저께 말한 거에 뭐 하나 알맹이가 없어요. 알맹이가. 자, 미국의 빌 클린턴 얼굴 이렇게 어거지 망가지는 거 보세요, 여러분들. 예, 빌 클린턴 얼굴. 빌 클린턴 얼굴 빌 클린턴이 무슨 짓 했는지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예. 거의 얼굴이 뭐 쌍벽을 이루죠, 쌍벽을. 대한민국이 지금 나라 위기에 처한 거는 김종인 같은 놈들이 너무 많아서 그렇다. 김종인처럼 문재인에 대해서 문재인의 잘못을 국민 앞에 떠들지 않는 놈이다. 박근혜 대통령님에 대한 잘못을 이렇게 5분 동안 읽어 내려갈 정도의 분량의 종이에다가 문재인에 대해서 시시콜콜하게 한번 비판해봐. 그거는 못하지 않습니까? 문재인하고 같이 더불어민주당에 있으면서 박근혜 대통령님 불법 탄핵에 가담한 죄인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5.18을 가짜라고 주장해야 진짜 우파다. 세월호가 가짜라고 주장해야 진짜 우파다. 박 대통령이 불법 탄핵이라고 말해야 진짜 우파다. 4.15 부정선거 말해야 진짜 우파다. 8.15 광복절 애국집회는 진짜 이거는 나라를 살리는 애국집회다. 이거는 극우 단체의 집회가 아니다. 이 5가지를 외쳐야 진짜 우파다. TR5. 자, 시드니 파웰과 미국 얘기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뭐 한국 얘기 보면 윤석열이 뭐 직무정지 2개월 됐다는데 윤석열이가 뭐 직무정지 2개월을 되든 뭐 200년이 되든 아무 상관없습니다. 윤석열이가 도대체 뭐 했습니까? 예? 지난 1년 동안 뭐 했나요? 밥 먹고 그냥 희덕대고 노는 것밖에 더 했어요? 4.15 부정선거가 터지고 수많은 증거가 나왔는데 그래서 검찰에다가 고소, 고발 그렇게 많이 했는데 윤석열이가 4.15 부정선거 조사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뭐를 한 게 있습니까? 저는 이거 지금 문재인이가 윤석열이를 뭐 의인 만들어주기 위해서 일부러 띄워주는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윤석열이가 그렇게 착한 사람도 아니고요. 윤석열이가 그렇게 고분고분하게 뭐 남한테 피해 입고 당하는 그런 성격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윤석열이가 아주 천사인 것처럼 죄 없이 당하는 순한 양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언론에서 끌고 가는데 다 사기 조작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이 미국의 시드니 파웰 변호사, 이분이 증거가 없다 그러면 진짜 없는 거고 이분이 증거가 있다 그러면 진짜 있는 거다. 그만큼 시드니 파웰 이 변호사는 미국 법조계에서 아주 그냥 그 신뢰 100%짜리 보증수표다. 예, 이분은요. 자,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우리는 위협당하지 않을 거다. 미국의 애국자들은 부정부패에 아주 신물이 나 있다. 우리는 미국이란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 건강하게 회복시킨다는 거겠죠.
우리는 이 더러운 쓰레기들을 지금 당장 깨끗하게 청소를 할 거다. 아주 이런 그 강단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시드니 파웰 변호사와 함께 린 우드 변호사도 대단한 사람이죠. 이 린 우드 변호사가 오늘 트위터에 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것은 지금 전쟁인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의 그 뇌물 바이든과의 전쟁이 아니다. 이거는 그 두 사람만의 전쟁이 아니다. 이 전쟁은 선한 사람들과 악마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자유와 독재와의 전쟁이다. 이 전쟁은 미국과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이다. 우리는 옳은 편에 서자. 자유를 선택하자. 아주 피 끓는 저런 트위터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자, 어저께 미국에서 미시건주에서 포렌식을 했죠. 자, 어저께 했던 것의 요약은 그거죠. 자, 세 표가 들어오면 2장의 표를 무조건 부정투표로 만들어서 이상한 표를 만들어서 기계에서 뛰쳐나오게 만든다. 그럼 그 3장 중에 2장이 이상한 표로 뛰쳐나오면 관리인이 직접 손으로 그것을 조작을 하더라. 그 조작을 한 게 거의다가 바이든 표로 가더라. 그리고 또 도미니언 기계로 보면은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 표가 뛰쳐나오게 기계를 만들었더라. 그리고 또 그 관리인이 그 표를 가지고 바이든 표로 조작을 할 때 그걸 감시하는 사람도 없고 누가 감사하는 것도 없고 나중에 그것을 누가 잘했니 못했니 검증하지도 않는 그런 식으로 넘어가더라. 그리고 그런 도미니언 시스템이 컴퓨터 안에서 그런 오류를 일으킬 때 외부에서 해킹을 통해서 그걸 또 조작을 하더라. 그런데 그 조작의 흔적은 남아 있는데 그 조작한 원천이 독일에서 해킹이 들어왔는지 중국에서 해킹해서 들어왔는지 그것을 찾으려고 봤더니 누군가가 손을 써서 의도적으로 컴퓨터를 그거를 다 지워버렸더라. 그래서 어저께 포렌식 핵폭탄이 터졌죠. 미국의 지금 도미니언 그 투표 시스템을 채택한 미국의 주가 47개 주라고 합니다. 거의 다죠. 자, 그렇게 해서 어저께 폭탄이 터졌는데 오늘 그 다음 둘째 날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서 린 우드 변호사가 이분은 뭐 아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단한 사람인데요. 이분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어저께 미시건주 포렌식 핵폭탄이 터졌는데 미국의 TV 뉴스나 언론 어디에서도 이 미시건주 포렌식 이 핵폭탄 얘기를 기사로 다루는 데가 없어. 보도를 안 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산주의의 선동은 진실을 결코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진실 보도방송 OANN이나 뉴스맥스나 에포크 타임즈로 가서 진실을 들으세요.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나 공산주의 우호적인 자들이 운영하지 않는 방송입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요. 자, 이런 식으로 미국의 주류 언론은 저 포렌식 기사를 보도하지 않더라. 그런데 어제 미시간주에 이어서 오늘 네바다주 클락 카운티에서 포렌식을 했더니 와우. 미시간주는 68% 오류가 생겼는데 네바다주는 70%의 오류가 생겼더라. 여기서도 그러니까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가지고 어저께 미시간주처럼 장난질을 한 거예요. 엄청난 장난질을 한 겁니다. 사람이 손으로 장난질하고 외국에서 뭐 스페인이나 독일이나 베네수엘라나 중국에서 해킹을 통해서 컴퓨터를 조작하는 식으로 저렇게 했다는 거죠.
그뿐만 아니라 애리조나 주의회가 또 아주 그 충격을 받고서 애리조나 주의회가 애리조나주의 마리코파 카운티에 압수수색 소환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 전부를 압수해서 완벽한 포렌식 검사에 착수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미시건주에서 어저께 이 포렌식 검사한 게 지금 엄청나게 큰 충격을 미국 전국으로 주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 빼도 박을 수 없는 완벽한 부땡 선거의 흔적인 거죠. 자,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주에서도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우리들은 전부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던진 것 같은데 어떻게 그게 바이든한테 갔지? 야, 그거 부땡 아냐? 부땡? 그거 부정행위 아냐? 이러고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캘리포니아 그 주도라고 하죠. 서울의 수도 주도 세크라멘토에 몰려가서 자, 여기 캘리포니아는 지금 12월인데 그래도 야자수 열매가 나무가 있어가지고 그 팜트리죠. 팜트리가 있어가지고 마치 여름처럼 보이는데 입은 옷들을 보면은 두꺼운 옷들을 좀 입었어요. 쌀쌀한 모양입니다. 뭐 한국의 쌀쌀한 가을 날씨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몰려와가지고 캘리포니아 주지사에게 야, 이거 니네 부땡 선거 아냐? 이거 조사해. 니네도 도미니언 그 부정 시스템 이거 조사하라고. 니들 왜 안 하는 거야? 부땡 선거하고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러고 막 그런 거예요. 이러면서 이 캘리포니아 주민이 하는 말이 우리는 말이죠. disconcerted 아주 실망이 컸습니다. 아주 돌아가는 꼬라지를 요즘 보니까 아주 실망이 컸어요. 뭐 이렇게 미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돌아갑니까?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우리는 희망을 갖고 있는데 누군가가 어디에선가는 제발 이 문제를 좀 다뤄주고 캘리포니아 주에 관해서 다뤄주고 말이야 결론을 좀 내줬으면 좋겠어. 왜냐하면 말이야 우리는 정말 믿거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를 진짜 했다고. 그것도 랜슬라이드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말이야 승리했다라고 우리 캘리포니아 주민들도 다 알아 라고 이 얘기를 한 겁니다. 대단하죠. 분위기가 지금 엄청나게 달궈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면서 이 위협을 느낀 저쪽 딥스테이트 쪽에서 오늘 플린 장군이 또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 부땡 선거에서 디지털 전쟁을 하는데 나는 군인이다. 군인으로서 국가를 위해 충성을 다하며 싸우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이 딥스테이트가 플린 장군을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야, 너 그 6피트 뭐 한국식으로 하면 2m 정도 대충 2m 정도의 땅구덩이 파가지고 너 거기에 파묻어 버리겠어. 너 죽여버리겠어. 죽고 싶어. 이런 식으로 협박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린 장군이 나는 군인이야. 난 니들과 싸우다 죽을 거야. 이렇게 아주 대단한 폭로를 방송에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미국의 애국자들은 이 부땡 선거를 저지른 저 자들과 이 좌파들과 절대 지금 타협하지 않고 결전의 그런 그 용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저께 제가 사표를 했다고 이제 조만간 이제 사임을 하겠죠. 오늘 내일. 그것 중에 뭐 들리는 소문은 그래요. 윌리엄 바가 말이죠. 그 무슨 뭐 도미니언으로부터 뭐 돈을 뭐 얼마를 받았니?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도미니언이 선거 문제가 없을 때는
트럼프 대통령을 도와줬는데 이게 도미니언 투표 문제가 불거지니까 돈 받은 게 있어가지고 이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움직이지 못한 거죠. 그런 거 비하면은 이 플린 장군 같은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예,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그 이분인가요? 다른 장군인가요? 왜 미인계를 써가지고 이렇게 유혹해서 미인계로 그 유혹을 하려고 했는데 안 넘어갔죠. 예, 그 장군이 이 장군님 맞죠? 예, 자, 그 다음에 이 미국에서 지금 또 무슨 죄가 나왔냐면은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이 솔라윈즈라는 그 소프트웨어를 장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이 솔라윈즈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는 해킹하는데 아주 좋은 통로를 열어주는 그 소프트웨어예요. 그러니까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에 솔라윈즈 소프트웨어를 깔았는데 이 솔라윈즈의 대주주가 알고 봤더니 중국과 수천억 달러의 금전적인 관계를 갖는 그런 대주주였다. 그러니까 중국의 돈이 솔라윈즈로 연결됐고 솔라윈즈는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으로 연결됐고 이런 관계죠. 자, 미국의 지금 국토안보부 같은 데서 보안부에서 어저께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솔라윈즈 소프트웨어가 지금 정부 컴퓨터에도 많이 깔려 있는데 얘네가 미국 정부를 해킹했다. 그러니까 미국 정부까지 해킹하는 솔라윈즈를 사용한 도미니언 투표 시스템에 이 사장이 얘예요. 도미니언 그 회사의 사장이. 근데 얘는 오늘 청문회를 하면서 도미니언 시스템은 부땡 선거에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리발을 내밀었습니다. 모든 건 다 나왔는데 그러니까 끝까지 얘는 오리발 내밀고 위증을 하는 걸로 많은 관찰자들이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얘도 이제 조만간 감옥에 가야겠죠. 자, 이렇게 지금 도미니언 시스템 솔라윈즈를 통해서 해킹으로 부땡 선거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미국 텍사스에 있는 미국 특수부대와 텍사스 주에 있는 연방 보안국이 그 솔라윈즈라고 하는 소프트 회사를 급습을 했습니다. 자, 브레이킹 리포트하고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트윗을 날렸는데요. 솔라윈즈 본사가 지금 습격을 당했다. 급습을 당했다. 그러니까 사전에 통지하지 않고 가서 서버며 기타 일체 장비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래서 솔라윈즈 회사의 그 장비들을 보면은 도미니언과 어떻게 해킹을 해가지고 선거 땡 조작을 하고 한 증거가 여기에 다 들어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급습을 해가지고 지난번에 미국 특수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있는 CIA 거기를 급습을 해서 그 사이틀사의 서버들을 확보를 해왔다고 하죠. 그것처럼 지금 투표와 부땡 선거와 관련되어 있는 그 회사들은 전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급습을 해가지고 자료 확보를 하는 중이에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영장을 청구하고 야 니네 회사에 언제 갖게 이게 아니라 아주 그냥 기밀을 철저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딱 전격적으로 그냥 급습해서 서버며 증거 일체를 확보하는 전격 작전을 지금 실시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솔라윈즈에서도 지금 중국 공산당하고 수천억 달러의 그런 금융적인 관계를 맺었으니까 뭔가가 걸려서 나오겠죠. 당연하게. 자, 이러한 오늘 사건이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도 무슨 새로운 증거가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자, 이러는 와중에 트럼프 대통령은 그 CNN이 그동안에 너무 많은 가짜 뉴스를
퍼뜨리는 거에 대해서 5천만 달러의 소송을 걸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와 공모를 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선거 부정선거를 해서 2016년에 당선된 것처럼 계속 그 가짜 뉴스를 울거먹는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격적으로 이제 가만히 안 둬라고 모든 것에 대한 공격적으로 아주 대단한 결심으로 밀고 나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사이틀사 지난번에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CIA 지부가 가지고 있던 사이틀사의 그 서버가 그거를 미국 특수부대가 가서 확보해 왔죠. 그래서 그 사이틀사가 확보한 그 서버를 살펴봤더니 그 서버 데이터에 어떤 흔적이 남아있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410명, 바이든은 128명, 심지어는 여기 캘리포니아까지 트럼프 대통령 지지가 엄청난 걸로 이러한 데이터가 사이틀 서버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제 사이틀 서버에 이렇게 결과가 나오니까 얘네들이 손을 써가지고 해킹을 통해서 컴퓨터 조작을 통해서 또는 막 트럭으로 바이든 표를 막 그냥 수십만 표를 집어넣고 아주 발광들을 한 거죠. 새벽 3시, 4시, 5시, 6시 그렇게 발광들을 해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 410표를 뭐 230표 이런 식으로 떨궈 버린 거죠. 이게 자료가 흔적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이것은 이제 OANN이라고 하는 방송국에서 올렸던 건데 뭐 누군가의 항의를 받았는지 어쨌든지 이 자료가 지금도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캡처가 된 게 사이틀 그 독일에서 seized 사이틀 data 이렇게 영어로 돼 있죠. 그 밑에는 alleged server seized by US Army 이랬어요. 미국 특수부대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가서 그 확보한 사이틀 데이터 서버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 안에 이 기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맞는 게 또 뭐를 알 수 있냐면은 오늘 재밌는 게 이런 게 있었어요. 자, 트위터에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을 팔로우하는 트위터 하는 사람들이 8,800만 명, 트럼프 대통령. 근데 조 바이든을 팔로우하는 트위터는 2,100만 명. 맞죠? 트럼프 대통령은 팔로우가 8,800명인 것처럼 실제로 득표도 7,500만 표를 했어요. 거의 유사하게. 그러면 조 바이든은 어떻게 됩니까? 팔로우가 2,100만 명이니까 실제 투표는 한 1,500만 표 정도 얻었겠죠. 1,500만 표. 그것이 정상인 거죠. 이거는 그 속일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 410명 얻었고 바이든이 128명 얻었다라는 게 사이틀 서버뿐만 아니라 트위터 팔로우 숫자만 봐도 이것은 아주 명확한 진실이 되는 거죠. 트럼프 대통령이 당연히 승리한 건데 지금 도둑질 해가지고 이런 아주 혼란을 가져온 거죠. 이것은 단순한 선거 사기가 아니라 반역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이분은 앨러베마주 공화당 하원 의원 모 브룩스 의원인데요. 이분도 자기가 트럼프 대통령을 압도적으로 선거인단에서 승리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분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대통령은 말이야. 다음번 대통령은 말이지. 컨그레스, 의회가 결정을 하는 거야. 누가 대통령 자리에 가는지는 의회가 결정하는 거야, 의회가. 자, 그러니까 선거인단이 결정이 안 되면 의회가 가는 거야. 의회에서 뽑는 거야. 그럼 의회에서 뽑으면 27대 23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확실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 거죠. 이 의회에서 선거 승리로 대통령 당선이 되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이번 부땡 선거를 일으킨 범죄자들을 반역죄로 체포하고 그 행정명령을 발동해서 외국 세력과 연계된 선거 부땡을 하면은 재산 몰수 체포한다고 했으니까 그 행정명령도 내려서 이참에 싹 다 갈아엎어야 되는 거죠. 깨끗하게 정말 늪지대에서 물을 빼듯이 깨끗하게 미국을 청소하게 되면,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이 과정에서 이번에 도미니언 투표 기계 또는 뭐 솔라 윈즈 이런 그 부정 소프트웨어 이런 문제로 한국 4.15 부정선거도 일어났고 2018년 6.13 지방선거도 일어났고 한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그 서버 같은 데서 증거 자료를 확보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왜냐면 어저께도 미시건주에서 포렌식을 하는데 2016년하고 옛날에 있었던 선거들에 대한 자료는 남아있는데 이번에 2020년 거만 증거가 사라졌다 그랬거든요. 그럼 옛날 자료가 사라져 있다니까 혹시 한국에 4.15 부정선거하고 6.13 지방선거 자료가 남아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순진하게 순리적으로, 자, 트럼프 대통령이 잘 풀리고 미국이 잘 풀리고 그리고 한국도 이 문재인과 주사파 더불어민주당 김종인당 이런 놈들도 완전히 4.15 부정선거 공범으로 몰아서 반역죄로 전부 사형에 처하는 그러한 날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후원해 주신 분들, 자, 이세로미님 후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우리 슈퍼챗 보내주신 분들 중에 맹호부대님 감사합니다. 말뚝이님 감사하고요. 김석중님 감사합니다. 설빈님 감사합니다. 정그림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쿠나 마타타님, 예, 감사합니다. 문재인을 응징하는 방송 최고입니다. 예, 하쿠나 마타타님 감사합니다. 자, 말뚝이님, 예, 감사하고요. 썬님 감사합니다. 맹호부대님, 또 말뚝이님, 맹호부대님, 예, 여러분들 슈퍼챗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채팅창 어떤 분들 오셨나 잠깐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보리님 감사합니다. 예, 홍시님 감사하고요. 자, 우리 사라라님, 프리버드님, 마이클님, 그리고 정올리비아님, 또 레이니님, 예, 모든 그 스패너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세라바클님 그렇습니다. 예, 인천 짝대기님, 예, 닉이 예, 재밌네요. 예, 수지팡님 감사합니다. 예, 그래요. 물 많이 마셔야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미국이 약간 인종이 다양하다 보니까 돈만 주면은 전부 돈만 주면은 그냥 양심 팔고 하는 게 참 많았어. 요번에 많은 사람들이 깨달았을 겁니다. 미국도 저렇게 썩은 부분이 있구나, 이런 거. 아마 이번 미국의 부땡 선거를 지나고 나서 많은 그 제도적인 측면에서 또 다른 이제 법적인 측면에서 이런 그 부정 행위들 또는 그 부패하고 그 뇌물 먹고 돈 받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엄격한 법들이 새로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골드만 삭스리님, 그렇죠. 진짜 얘기 재밌네요. 예, 이순희님, 예, 반갑습니다. 예, 우리 강경민님 말씀처럼 지도에서 중국을 싹 지워야 되겠습니다. 맞아요. 무능했던 노무현이가 나아 보일 지경이죠. 예. 노무현이는 이 정도까지 악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좀 멍청하기는 했는데 아주 문재인이는 사악하죠. 아주 사악해. 예, 고지환님 감사합니다. 예, 조선옥님, 그래. 캘리포니아에서도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표를 많이 준 모양입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 임중훈님, 예, 맞죠. 예, 노무현이나 문재인이나 다 똑같은 놈인데,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하도 문재인이가, 예, 100점짜리로 아주 악마 짓을 하니까, 이제 99점짜리로 악마 짓한 노무현이가 조금 뭐 그런 게 보이는 거죠. 네. 예, TR5. 여러분들 그 다른 유튜브 방송 들으실 때 그 TR5 운동 많이 하셔가지고 그 4.15 부정선거, 뭐 5.18 세월호 불법 탄핵, 그 8.15 광복절 애국 집회, 극우 집회 아니다, 애국 집회다, 이런 거, 그거를 여러분들이 많이 전파하셔서 그것이 우리의 이제 소프트웨어적인 힘이 되죠. 그것이 진짜 우파의 정신이 되는 거죠. 그것이 전 국민 5천만이 그 5가지를 확실하게 동조하게 되면 김종인 같은 애는 이제 쓰레기통에 들어가는 겁니다. 홍준표 같은 놈도 그 쓰레기통에 들어가고, 김무성, 유승민은 뭐 당연하고요. 그 5가지 진짜 우파 5가지 정신만 5천만 명이 주장을 하고 한 목소리로 외치게 되면 대한민국은 정말 새롭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악의 세력들은 그 즉시로 다 증발할 수 있어요. 그 5가지 정신만 확고하게 쓰면 대한민국 군대 안에서도 애국 군인들이 목숨 걸고 뛰쳐나올 사람들 많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애국 군인들이 있더라도 도대체 뭘 어느 장단에 맞춰서 나오느냐, 이럴 수가 있습니다. 중심되는 가치가 분명해야 되고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이 동의하는 가치가 분명해야 됩니다. 민심이 하나로 모아진다는 거죠. 그것이 없으면은 애국 군인이 잘못하면 자기가 반역죄로 총살당할 텐데 함부로 총 들고 못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민심이 하나로 모여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TR5 운동을 많이
각자가 전파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 오후 2시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많이 감사드리고요. 자, 내일 다시 찾아뵙고 오늘 긴 시간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예, 바이.